안녕하십니까, 김주원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칠판 느낌? 앞에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 컨텐츠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진 작가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 막막함 때문에 메일로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걸로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는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셨고 제 블로그에도 써놨는데 사진 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제 경험들을 조금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민, 첫 번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진에 대한 꿈은 있으나 주변의 반대에 굉장히 부딪힌다. 이 주변이라는 말이 부모님, 제일 가깝게는 부모님, 친구, 또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2000년쯤에 사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00년쯤에 사진을 시작했는데 사실 사진이라는 그 장르가 너무 좋았지만 이거를 현실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자다가 꾸는 꿈도 있지만은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제 가장 큰 장벽은 부모님,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님, 홀 어머님이 계셨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은 당시에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제 고향이 울산인데 그 SK라든지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서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사진밖에 없었어요. 사진이라는 것밖에 없었고 제 벽이, 저라는 사람의 큰 벽은 이 꿈과 미래의 비전이라고 하면은 이게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내 꿈이 현실화되는 것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꿈을 이루는 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 두려움 같은 것들이 저의 가장 거대한 벽이었어요. 이 벽이 굉장히 무서웠고 제가 20대 한 말쯤에, 20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대부분 20대 말이면은 지금은 빠를 수도 있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10대 말에 결혼도 하고 이제 막 사회에서 어느 정도 대리급 이상으로 이렇게 진출하고 이런 친구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리셋되는 거죠. 출발선이, 스타트선이 다른 친구들은 이만큼 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민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동안은 제가 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실 꿈이라는 것들이 모호했고 이 꿈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는 해봐야지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니까 벼룩시장, 벼룩시장 같은 그런 신문에서 구인난을 봤어요. 구인난. 그리고 마침 어떤 울산의 그 스튜디오에서 인력을 한 명 구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제 사진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2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되돌아보면은 이 사진에 대한 꿈이 있을 때 지금 만약에 다시 제가 이 시기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사진을 할 것 같아요. 사진을 함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좀 더 명확하게 제 길을 가려고 하겠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막막했거든요.
이전에는 이때 저는 막막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생이라는 건 사실 한 번이잖아요. 한 번뿐이고 한국 사람들은 특히 남들의 시선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뭐 누구 아들은 누구 딸은 어떤 돈 많이 버는 누구랑 결혼을 했다더라. 또 누구는 굉장히 뭐 대기업에 다니더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너희 아빠 직업이 뭐야? 너 뭐 먹고 살아? 뭐 연봉은 얼마야?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이제 40대 말 정도 돼 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껏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냐? 저는 죽을 때까지 사진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죽는 날까지. 그 사진을 함에 있어서 내가 첫 번째는 행복한지를 물어봐야 된다. 이거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 90대, 100살이 돼도 아마 사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대한 제 결론은 이 꿈이 있다면 일단은 해본다. 다만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카메라나 렌즈도 바꿔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죠. 자신의 일을 하면서 꿈이라는 것을 키워간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말이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면 힘들다고 하던데요. 네,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지칠 수도 있죠. 그런데 좋아한다라는 것과 일이 된다라는 것은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좋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진이고 일을 해서 꿈을 이루는 것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저는 착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착각. 자신이 사진을 내서 돈을 벌지 안 벌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스튜디오에 처음에 이렇게 취직을 했을 때 20년 전에는 3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았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임금 착취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어시스턴트라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진을 배운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부터 버리셔야 된다. 얘를 날려야지 사진을 할 수가 있다. 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은 개인적인 사진이에요. 근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사진들은 클라이언트가 존재한다. 클라이언트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일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의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눈높이, 자신의 감성, 또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진가를 찾죠. 근데 제가 아는 많은 그 사진을 했던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었는데 굉장히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가 이 사진가한테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하는데 클라이언트의 어떤 눈높이라면 이거죠. 클라이언트의 눈에 맞춘 어떤 사진, 그리고 자신의 감각을 그 안에 열정적으로 녹여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사진하는 사람들이 이 개인적인 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 개인적인 경향이 강하다라는 게 클라이언트의 눈높이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너무 자기 주장만 하다가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개인이라는 사람이 사진을 굉장히 뛰어나게 촬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여야 돼요. 스페셜리스트가 뭐죠? 뭐 사진에도 예를 들어 인물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장르적으로. 네. 그리고 뭐 음식도 있죠. 네, 건축 사진도 있을 거고, 또 뭐 풍경 사진도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강의를 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어떤 특성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그 스페셜리스트라는 사람들은 각자 분야의 어떤 전문가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 SNS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자신을 홍보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실 어떤 클라이언트, 어떤 홍보가 필요하거나 사진 촬영이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작업은 사실은 짧은 시간에는 할 수 없어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은 브랜딩이라고 하죠. 브랜딩. 네,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는 뭐냐?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를 확립하는 일을 하고, 클라이언트들은 이 브랜드를 보고, 브랜딩이 되어 있는 어떤 사진가를 보고 일을 의뢰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진을 사실은 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을 계속 찍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알릴 건지를 좀 더 고민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되게 해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금전적인 문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약 25년간 프리랜서로 살아오고 있어요. 프리랜서라는 사람들은 사업자가 없어요. 순전히 개인 독립체거든요. 사업자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사업장도 없어요. 사업장도 없고, 제가 작업은 거의 집에서 하고 촬영은 밖에서 해요. 그러니까 사업장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사업장이 있으면 유지비가 많이 들겠죠. 근데 컴퓨터라는 게 집에 있고 밖에 좋은 풍경들이 있어요. 저는 풍경 사진가거든요. 하는 일이 풍경 사진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가 제어의 사업장이에요. 그리고 유지비라고 해봐야지 뭐 교통, 또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드는 이제 그런 비용, 또 밖에서 식사 정도 하는 그 정도가 저의 유지비고, 뭐 카메라 같은 것들을 뭐 좀 산다든지 그런 게 하나의 유지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냐, 내가 사진을 시작한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막막해질 수 있거든요. 시작할 때 어떻게 이제 머니를 만들어야 되나, 이게 우리의 제일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 일을 해봐야 돼요. 자기 일이라는 게 뭐 요즘에 그 SNS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니까 이제 스냅 사진 같은 거 찍어 주시는 분도 있고, 뭐 사진 촬영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촬영해 드립니다. 의뢰를 직접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건 역시 앞에서 제가 말했던 거 비슷한데, 어떤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여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첫 번째는 이 머니를 모아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야 되고, 또 요즘 시장,
시장에서 어떤 사진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20년 전만 해도 그 베이비, 뭐 웨딩, 행사, 사람들이 굉장히 대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진이라는 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보통은 이런 일들을 했죠. 근데 스튜디오들은 아무래도 그 좀 부담스럽고 하고, 또 사람들이 요즘에는 촬영의 스타일도 좀 획기적인, 어떤 뭐랄까, 획일적인 것들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작가들한테도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금전적인 문제, 이게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데, 금전적인 문제를 꾸준히 어떤 해결할 수 있어야지 이런 유지비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를 루틴하게 내가 한 달에 30만 원을 벌든 5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벌든 루틴하게 꾸려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지 사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무언가는 꼭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거나 사진 관련 일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진 일이라는 걸 같이 하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시드머니들이 만들어지겠죠. 머니들이 만들어지고 사진 일에 약간의 투자를 통해서 내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뭐 조명을 더 쓴다든지 공부를 좀 더 한다든지 해서 스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사진을 했을 때 뭐랄까요,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드머니가 나를 우울하지 않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사진을 하다 보면 그냥 사진만 온리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에 빠져서 내 사진으로 어떻게 돈을 벌까, 내 사진으로 어떻게 유명해질까,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버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는 사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금전적인 문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루틴한 비용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직업 필요하고, 거기서 사진을 해서 스킬을 업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 스킬이 업이 되잖아요. 스킬이 좋아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얘를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사진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계기가 온다. 저는 이걸 하는데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10년 전까지는 사실은 별의별 일들을 다 했어요. 기자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뭐 기자, 또 사진 기자는 아니고 이제 사진 잡지의 편집 에디터였죠. 에디터. 그리고 뭐 의뢰로 들어오는 일, 사진 의뢰로 들어오는 일이 돈이 적든 많든 모두 했어요. 행사도 좋고 뭐 인물 촬영이 들어오면 해주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제가 독립을 했어요. 독립이라는 건 이 프리랜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약 그 이후로 15년, 그 10년 더하기 15년이니까 25년 정도 됐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작가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10년 정도를 사실 버티면은 이 분야에 아무래도 스페셜리스트나 전문가가 돼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관계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고 제 이름이 알려지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독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보니까 별것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이 돈이라는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살 수 있지, 사진으로 돈 벌고 살 수 있지, 이런 생각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기간과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 어떤 자양분이 돼서 지금의 작가로 살고 있지 않나. 물론 지금 저조차도 지금
사진을 꽤 오랫동안 해왔던 저조차도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고민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앞에 저희가 3번째까지 했는데 꼭 사진 관련 대학을 가야 되냐?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대학이라는 거 요즘에 어떤 라이센스처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진 관련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처음에는 화학공학과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 적성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너무 적성과 안 맞고, 대학이라는 게 그 사진 관련 대학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좀 더 스킬을 또는 요즘 같은 직업을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대학교 교수님들을 가끔 사진 공모전 심사에서 만나기도 하는데, 요즘 이제 대학 사진 관련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냐고 했더니 대부분 사진과 영상 쪽을 같이 한대요. 그래서 어떤 쪽은 뭐 스튜디오 같은 데 좀 취직을 하거나, 또 영상 쪽 하시는 친구들은 이제 프로덕션, 뭐 유튜브 같은 걸 직접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먹고 사는 방법이잖아요. 둘 다 먹고 사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이제 연줄이 있겠죠. 이렇게 연줄이 있고 서로 끌어주겠죠, 동문이라면. 근데 이런 게 없는 저희 같은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은 맨땅이라는 그냥 그라운드에 내가 어떻게 정착할 건가가 엄청난 고민이 될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맨땅에 헤딩하면서도 사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사진 관련 대학도 그냥 스킬만 이렇게 가르치는 대학도 있고, 이론 또는 좀 다양한 방면으로 뭐 인문학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사진 관련 그 학과들은 스킬하고 이론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진 잡지에 있었잖아요. 사진 잡지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제 포토넷이라는 사진 잡지에서 제가 뭘 느꼈냐니까, 작가들의 인터뷰 그리고 갤러리 같은 곳에 작품들을 이제 실물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고, 작가들도 대면에서 물어볼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렇게 사진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게 제가 많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할 수 있었고, 또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텍스트를 읽을 기회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에디터라는 사람들 이걸 편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학에서 이 공부를 하면은 사실 얻지 못했던 것들을 이 잡지라는 곳을 통해서, 제가 잡지에 일한 기간이 2년 좀 넘게 일했었는데 그동안 엄청난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돼요. 대학이라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을 간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스킬을 좀 더 빨리 익히고, 그리고 직업이나 정착하는 데 좀 빠르겠죠. 근데 대학을 가지 않고 사진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라는 건 스킬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거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문학, 그리고 사물이나 어떤 대상을 보고 성찰할 수 있는 철학, 또 사진도 미술의 어떤 한 장르로 파생이 됐기 때문에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요즘은 더해서 이제 자신의 브랜딩, 예전에는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요즘 개인들이 이 브랜딩을 잘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자신을 어떻게 홍보할 거고 알릴 건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학에 갔던 사람보다 최소 10배 이상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이 없이는 사실 얻을 수는 없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예. 대학에 돈을 지불하고 4년 이상 다니는 사람을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실력으로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만큼의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4번까지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 내게 감각이 있을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 외국 그 사람들 또는 뭐 어떤 작가들의 요즘 또 젊은 친구들도 사진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같은 데 보면은 엄청나게 스킬도 뛰어나고 멋진 사진이 많아요. 제가 40대 이제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에 이런 사진들을 보면 약간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뭐 했지? 나는 왜 저런 걸 못 찍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만큼 사진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다양한 감각들의 영역 같아요. 사람들의 감각들이 녹아있는 영역이고 개개인의 어떤 감성이 아주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이라는 말은 사실 이 사람 감각 있다, 저 사람 감각 있다, 이 사람 사진 감각적이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 감각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개인의 뭐랄까요? 아이덴티티. 이건 너 사진이야. 그래, 이건 너가 촬영했지. 너의 색감이야. 너의 이야기야. 제가 너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개인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사진 속에 녹아있는 사람들, 그런 작품이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대중들이 공감하거나 또는 뭐 갤러리라든지 평론가라든지 뭐 해외에서 전문가들이 인정해준다. 그럼 굉장히 좋은 사진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뭐 좋아요도 많을 것이고 이제 팔로우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내게 내재된 감각이 사실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가진 그런 감성의 영역이 다 있기 때문에 누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촬영하고 싶은 장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느낌, 자, 이것을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내가 해 떴다고 해서 유레카하고 만들어낼 수는 없죠. 자, 이것을 1년, 2년, 3년, 4년, 5년, 20년 노력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의 고유한 어떤 감성이나 사진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감각이 있을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트렌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개인이 지금 트렌드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따지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속성. 이 사람의 감각이 꾸준한 어떤 공부와 노력에 의한 지속성을 가질 때 이 시간이라는 것들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의 사진이 평가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가 강의하듯이 그렇게 해봤는데 요약하자면 사진의 꿈은 있지만 주변의 반대에 휩쓸릴 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면 힘들다고 하던데 자, 금전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꼭 사진 관련 대학을 나와야 되나요? 또 내게 내재된 감각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시고 또 궁금한 어떤 이야기, 사진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이런 컨텐츠로 한번 더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아이패드의 굿노트라는 그 어플을 이용해서 이제 필기하듯이 제 생각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에 좀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한번 더 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도 필수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또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